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원조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6월 18일 저녁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이른바 드림너즈 65만여 명으로 미국 활동에 제한을 유보하는 추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요구했던 행정적 규제를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의 진보와 보수 양파를 가리기 위한 5차 투표에 5대4로 승리했습니다. 로버츠와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4명은 국토안보부가 다카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에서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상환 청구는 DHS가 문제를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재송부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고발이라고 일축하고 2020년 선거의 랠리 외침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더 많이 임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카 보호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고용 보호를 허가한 또 다른 주요 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2012년에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으로 데려온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추방으로부터 임시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드림너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원 조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프로그램 종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급 법원에 의해 저지되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목요일에 대법관들이 실질적인 성과와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 동현 낙사무소 폭발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오전 11시 2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일보 보도처럼 북한이 폭파와 관련해 사전 연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했고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 연락사무소를 계속 주목했다며 제공했던 폭파 영상 화면은 그래서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외의 정부기관에 북한이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봤습니다.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북한 측에 연락을 들었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공유했을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이 북측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보도가 맞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일보는 북한이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상황을 오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바탕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 어떤 정보, 군사정보, 외교정보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참모들이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미국 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백악관 경제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추가 경기 부양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부양안에는 미국 가정에 대한 2차 현금 지급과 함께 관광 및 호텔 외식 산업 부흥을 위해 미국 내 여행을 하는 가정의 여행 경비를 보조하거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레스토랑 업계 대표들과 가진 원탁회의에서 익스플로러 아메리카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에게 최대 $4,000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관광 명소를 이용하도록 장려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3에서 6개월 안에 미국 내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각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폭동 시위에 관한 지원 방안에 따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주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가로채가는 사기 수법이 한인타운에 만연하고 있어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LA 한인회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각종 정부 지원 방안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소식을 전하고 렌트 비유 예양식을 비롯하여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와 하루 수백 통의 전화상과 SBA 디아스터 론과 EDD 실업수당, 그리고 칼프레쉬 등 코비드19 지원 방안으로 발표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의 유튜브 채널과 전화를 통해 EDD, SBA, EIDL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러한 유사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70대 한인으로서 EDD 데비카드 수령 후 액티비드와 핀 넘버 설정 절차 도움이 필요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EDD 실업수당 7천여 불을 빼갔으며 두 번째 피해자도 70대 한인으로 지인에게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월 3천불 캐시로 지불했으나 이후 6월도 데비카드 정보를 이용 또 3천불을 빼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중반 한인 여성은 SBA EIDA 신청을 다른 사람을 통해 했는데 신청자의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신청을 하고 나서 EIDL 어드밴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고 신청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500불 요구했으며 다른 60대 초반 한인 여성은 EDD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였는데 300불의 수수료를 안 주면 EDD 신청에 쓰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안 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LA 한인회가 여러 정부기관에 알아본 결과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한인들은 언어와 인터넷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역구 의원실에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절차들에 지역구 의원실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의원실에서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EDD 실업수당 또는 SBA, EIDL 관련 위의 유사 피해가 있을 경우 LA 한인회나 화면에 있는 주소나 이메일에 연락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6월 18일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